코스피 6000 시대, 당심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축하 인사가 넘칩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고,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사상 최고를 외칩니다. 코스피 6000, 시가총액 5천조 원. 숫자만 보면 이 나라의 증시는 지금 역사상 가장 뜨거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왜 당신의 계좌는 여전히 시퍼런 멍이 들어 있을까요? 주변에서 대박 났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정작 내 수익률은 지수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모두가 승리를 외치는 이 순간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나는 이 화려한 상승의 진짜 얼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 6000 시대에도 여전히 바닥에서 도약을 준비하는 다섯 가지 산업의 이야기입니다. 5000에서 6000까지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4000에서 5000을 가는 데는 석 달이 걸렸고 3000에서 4000은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00포인트는 단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빠른 겁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크게 두 개의 엔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반도체 실적입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돌파했고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종목이 35% 넘게 오른 겁니다. 이 상승은 기대가 아니라 실적이 만들었습니다. 왜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폭발했을까요? 전 세계 AI 인프라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 AI들을 돌리는 수만 개의 서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되고 있고 그 서버 안에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삼성전자이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전 세계가 AI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원할수록 이 두 회사의 부품이 없으면 서버가 멈춥니다. 한국 전체 상장사가 올해 벌어들일 이익의 64%를 이 두 회사가 만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세장이 아닙니다. 실적이라는 단단한 바닥 위에 지어진 상승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제도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증시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돈을 잘 버는데 주주에게는 인색하다. 이익을 쌓아두거나 대주주의가의 주머니로 흘러가거나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사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것. 소각은 주식수를 줄이고 주식수가 줄면 남은 주주의 몫이 커집니다. 기업이 주주를 무서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변화 덕분에 코스피는 껍데기만 요란한 장세가 아니라 진짜 숫자가 찍히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5천에서 6천으로 올라가는 그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4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14조 원. 지수가 1000포인트 오르는 동안 가장 영리한 글로벌 자금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 매물을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돈의 흐름은 반대 방향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불장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처음 3천을 넘었던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린 뒤 서서히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은 그 물량을 열심히 받아냈습니다. 지수는 3,300까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훨씬 건강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이 질문만큼은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가격에는 얼마나 많은 미래가 담겨 있을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주가에는 2027년 이익까지 이미 선반영됐다고. 기업 이익이 10% 늘어날 때 주가가 50% 올랐다면 나머지 40%는 오로지 기대감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집니다. 미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면 AI 투자 거품 논쟁이 다시 불붙으면 이 기대감이라는 공기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6천위에서 진짜 필요한 능력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출구를 확인하는 사람과 파티에 취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시장은 이 두 사람을 냉정하게 다르게 대합니다.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불이 꺼졌을 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진짜 황금인지 빛 좋은 쓰레기인지는 결국 하나가 결정합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가? 거품이 걷히면 시장은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산 그 주식은 정말 그 가격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산업이 5개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른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이 두 종목보다 오히려 더 주목받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정 장비와 소재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주문해야 합니다. 2년, 3년치 발주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 발주를 받는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조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주가가 아직 덜 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뉴스에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대기업이 공장을 멈추지 않는 한 이들의 실적은 구조적으로 쌓여갑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쌓이는 수익, 그게 진짜 기회의 냄새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I에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챗GPT 질문 하나에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 10번에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AI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잇따라 원전 전력 계약에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탄소도 없는 원전 전력은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 건설과 운영 기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 체코 원전 수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AI로 굴러가는 동안 그 밑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은 조용하고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한때 한국방사는 싸구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술력은 이류라는 편견. 그 편견이 깨지는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유럽 각국은 재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국방비를 아꼈던 대가였습니다. 급히 무기가 필요한데 미국은 재고가 없고 독일 방산 라인은 느립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탱크와 K9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도 줄을 섰습니다. 한국 방산의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가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 건설, 기술 이전, 운영 플랫폼 수출,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수십 년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총 한 자루가 아니라 전체 군사 생태계를 수출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긴장은 높아집니다. 그 긴장이 높아질수록 방산 수요는 구조적으로 성장합니다. 로봇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자동화는 예전부터 있었고 인간용 로봇은 아직 공상과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물류 창고에서, 병원에서 로봇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자사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존 물류센터는 로봇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3D 업종 기피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간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로봇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 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아직 콘셉트만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실제로 납품하고 매출을 찍기 시작한 기업인가? 그 경계선을 넘은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봇은 테마가 아닙니다. 이미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산업입니다. 금융주는 지루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급등하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열풍 속에 늘 조연으로 미련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주는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보험사는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낮다는 말이 매년 나왔지만 실제로 주주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확대 정책. 이 제도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이 금융주입니다. 돈은 잘 버는데 주주에게 안 돌려줬던 기업이 이제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된 것. 일본 증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시절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시작됐을 때 가장 크게 오른 섹터 중 하나가 금융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덜 올랐고 덜 올랐기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산업,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황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표가 화려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AI 수혜주, K방산 대표주, 원전 수혜주, 이런 수식어 뒤에 부실한 재무제표를 가리고 있는 종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이익이 실제로 찍히고 있는가? 2년 뒤, 3년 뒤의 이익을 얘기하는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번 분기 실적이 쌓이고 있는 기업인가? 둘째, 부채가 안전한가?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는 구조라면 아무리 좋은 업종이어도 폭풍을 버티지 못합니다. 셋째, 가격이 적절한가? 지금 내가 사려는 종목의 퍼가 역사적 고점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다면 그것은 내 기회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이 수익 인증을 올릴 때 뒤늦게 뛰어드는 것은 대주주들의 테러를 열어주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의 종목에 던져보십시오. 답이 세 개 다 예스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던 그날 한 노련한 펀드 매니저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제일 조심스럽다. 모두가 환호할 때 차갑게 식어있는 사람. 그게 결국 시장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코스피 6천은 도착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험의 시작점입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주변의 소음이 커질수록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 오늘 함께 살펴본 다섯 가지 산업 안에서 스스로 가치를 계산하고 가격의 정당성을 증명한 종목만이 위기의 순간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뒷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는 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섯 가지 산업 중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은 지수 6천 앞에서 가장 걱정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혼자 가면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함께 고민하면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성투하십시오.